자, 이번 시간은 제3강이죠. 유통물류 일반관리 제3강 요약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1페이지입니다. 제3강입니다. 자, 우리가 수직적이죠. 수직적 유통용로 VMS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직적 유통용로 여기를 이제 보겠는데요. VMS를 보겠습니다. 이 유형. 자, 관리형 VMS는 그냥 밑줄만 밑에 본부의 통제력을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유형 중 통제력이 가장 낮은 형태입니다. 계약형 VMS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계약에 의해서 가맹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상표, 상호,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초기 가입비와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얄티를 지급하겠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저한테 프랜차이즈가 돈을 내겠죠. 자, 기업형 VMS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방과 후방이 있어요. 전방은 제조회사가 이 도소매 업체를 소유하거나 혹은 도매상이 소매 업체를 소유하는 유형이고요. 후방 통합이라는 건 소매상이나 도매상이 제조업체를 소유하거나 제조업체가 부품 공급체를 소유하는 유형입니다. 강력한 소매상이 생산자를 통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어떤 거냐면 PB예요, PB. 프라이빗, 우리가 어떻습니까? 브랜드죠. 그래서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후방 통합의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소매상이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PL 라벨이죠, 그죠? 이걸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통경로의 비교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유통경로의 비교에 페이지 32페이지죠. 페이지 32페이지 유통경로의 비교 4번 유통경로의 비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 유통경로서부터 기업형까지죠. 자, 전통적 유통경로는 이제 시스템 차원의 목표가 없고, 자, 프랜차이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을 본다면 조정 메커니즘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계약이죠. 그다음에 결속력을 본다면 전통적 유통경로는 불안전적이지만 프랜차이즈는 매우 높고, 기업형이 가장 높은 게 기업형 VMS예요. 그다음에 특성은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은 전통적 유통경로는 희박한데 프랜차이즈는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유연성은 어때요? 전통적 유통경로는 매우 높지만 우리 동네 하고 싶은데 본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유연성은 프랜차이즈 낮다. 이 정도만. 그래서 유연성 같은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프랜차이저의 장점과 단점, 프랜차이즈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염두에 맡길게요. 그래서 지금 요약 강의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면 기본 강의가 되겠죠. 핵심적인 것만 체크하니까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4페이지 가시면 유통경로에서의 힘과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경로 파워의 행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경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역할 배분이 쉽지 않으며 경로 갈등에 대한 조정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수익적 마케팅 시스템은 어때요? 경로 구성원들에 대한 역할의 할당과 경로 할당의 해소를 위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 메커니즘입니다. 비교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밑에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적 파워, 강압적 파워, 전문적 파워, 중거적 파워는 담고 싶다는 거죠. 그 제품을 쓰는 것만이라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합법적 파워, 전보적 파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넘기셔서 페이지 36페이지 가시면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유통
경로 상의 파워 원천 사례입니다. 파워 원천 사례.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3개 정도 치실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적 파워 같은 거, 자, 어떤 게 키가 되냐면, 자, 얘는 이제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광고 지원, 이런 지원 같은 게 있죠. 지원 같은 게 나오면 보상적이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다음에 강압적 파워. 강압적 파워는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끼워 팔기, 밀어내기 이런 게 보상 파워에 대한 이 어떻습니까? 철회니까 끼워 팔기, 강압이죠. 끼워 팔기, 그 다음에 밀어내기 이런 게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오히려 합법적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중거적 파워. 합법적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뭐 계약이나 특허권 같은 법률적이죠. 계약, 뭐 특허권 같은 거 이러한 권리고요. 중거적은 긍지와 보람입니다. 보람. 그래서 자부심이죠. 자부심. 유명상표를 쓴다는 것이 자부심. 이게 중거적 파워이고, 뭐 전문적 파워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냐면, 얘는 뭐 상담사의 조언, 그죠? 상담과 조언, 결혼 관련된 상담과 조언. 그 다음에 뭐 영업사원의 전문 지식, 전문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뭐 시장 정보,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뭐 신제품 개발의 능력,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 오지선다에서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발생의 원인은 뭐 갈등의 발생 원인과 목표 간의 양립 불가능성,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서로 비교하는 정도, 의견 불일치나,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 참고해 보시면 뭐 유통경로상의 갈등 발생 원인은 뭐 힘의 불균형, 이것도 이제 이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교재 38페이지입니다, 분들. 38페이지로 가시면 이건 한 별표 2개 정도 표시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오지선다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유통경로상의 갈등 발생 원인입니다. 유통경로상의 갈등 발생 원인이죠. 자, 그러면 이 갈등이니까 여러 가지 힘의 불균형이 들어가죠. 둘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 명확성. 그 다음에 역할 불이행.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빨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식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특히 이제 역할 불이행 같은 것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태와 업종을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7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자주 출제되는 건데, 유통업태의 이해입니다. 유통업태의 이해.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소매업에 대한 분류가 업종과 업태를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업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판매하느냐, 아시죠? 그래서 업종은 그 소매상이 판매하는 상품군에 따른 판매 상품의 종류예요. 판매 상품의 종류. 판매 상품의 종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종류를. 그래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상품군에 따른 전통적인 분류 방법, 생산자 제품 중심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업종은 자, 무엇을 이제 그 판매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의류점이냐, 아니면 우리가 뭐 가전제품점이냐, 뭐 이런 거죠. 가구점이냐,
양화점이냐 식품점이냐. 자, 업태라는 건 뭐예요? 영업 형태입니다. 영업 형태.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영업 형태. 그래서 이건 하우죠. 어떻게 판매하느냐.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래서 영업 전략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업 전략. 아까 판매 상품에 대한 종류고요. 영업 전략에 따른 분류. 영업 전략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뭐 소비자 전략, 지향적 시각. 그래서 머천다이징 전략, 입지, 판매 방식, 영업 시간, 광고 간격 전략인데, 자, 업틀이 이제 백화점이냐, 어떻게 팔 거냐, 백화점식으로. 그 다음에 뭐 할인점으로 싸게, 슈퍼마켓, 카테고리 킬러, 전자상거래 등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나라 유통적 구조적 특징은 그냥 염한테 맡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시면은 소매업의 기능 및 특성도 뭐 염한테 맡기고, 특히 이제 소매업의 기능이 오른쪽에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의 기능 같은 거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만 상품 구색 제공 기능, 상품을 소량 분할 기능, 소매업이니까. 그다음에 재고 보유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금융 기능, 각종 부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교재 42페이지 가시면 소매점의 전략 및 운영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42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42페이지 가셔서 별표를 하나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소매상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매점의 전략 및 운영은 수익률, 마진, 회전율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이 서비스의 정도와 소매상의 재무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정도는 제품 구색, 위치,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소매상의 재무 구조는 수익률과 회전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명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수익률입니다. 자, 고와 저가 되어 있고요.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자, 위에는 이제 회전율입니다. 저와 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급이 붙은 뭐 백화점이나 전문품은 명품입니다. 명품 고가예요. 회전율은 작지만 수익률은 가격은 높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오는 것은 회전율도 작고 가격도 작은 거는 손실이 오죠. 그렇죠? 마진이 안 생기니까. 근데 편의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전율은 높습니다. 생수 뭐 하루에 3번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영업시간이 길죠. 영업시간이 기니까 가격도 이제 우리가 비싸게 판매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휴가 같은 데는 이제 편의점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창고형 할인점이나 뭐 대형마트,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건 박리담이에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회전율이 높게 해서 판매한다. 뭐 요거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체크를 하시고요. 또 43페이지 가시면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요겁니다. 시험 문제 또 배정이 되는 게 우리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와 또 범위의 경제를 또 이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하는 거거든요.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 대량 생산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해서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키면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납니다. 그 장기 평균 비용이 상승하면 규모의 불경제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또 확장시키다 보면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를 너무 크게 하다 보면 또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나는 게 규모의 불경제예요.
자, 그다음 규모의 경제 원인은 규모 경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분업과 그에 따른 전문화입니다. 특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사례 적용은 이제 기업 간의 이제 그 M&A죠. 사례 적용은 같은 업종끼리 합칩니다. 업종끼리 합친다. 합병이에요. M&A. 그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와 월마트가 이제 합병을 한다든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시도를 이제 볼 수 있죠. 자, 범위의 경제는 틀립니다. 범위의 경제는 뭐냐면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생산물을 따로따로 독립된 기업에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자, 버스만을 생산하는 한 기업이 버스 한 대당 평균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트럭을 생산한 이 기업의 트럭 한 대당 평균 비용이 1,500만 원이라면 어느 한 기업이 버스와 트럭을 동시에 생산한다면 버스 한 대, 트럭 한 대가 평균 비용은 2,2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2,500만 원에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범위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버스와 트럭, 냉장고, 에어컨처럼 성격이 좀 유사한 결합 생산물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죠. 유사한 것끼리 범위가 비슷한 것끼리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범위가 비슷한 것끼리 합친다. 범위가 비슷한 것끼리 합친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신문사와 방송사죠. 요즘 이거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문사 매경이 이제 어떻습니까? 매일경제신문이 또 방송사를 만들고 범위 경제예요. 비슷한 것끼리 이제 똑같이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문화일보와 중앙일보가 이제 합치는 건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신문사와 방송사가 합치는 게 범위의 경제고 만약에 같은 업종끼리 문화일보하고 만약에 중앙일보가 합쳤다. 이거는 여기 달라요. 이거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사랑 합친 게 범위의 경제다. 신문사랑.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의 최근 추세는 뭐 밑줄만 강력한 소매상의 등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경쟁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고객들에게 뛰어난 만족을 제공해주는 소매 점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매상의 카테고리 킬러, 대형마트,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이 되겠고 전문 소매점 등이 될 수 있죠. 소매업의 양극화 현상. 자, 이 하이터치형 소매업체와 하이테크형 소매업체가 양극화된다. 이 정도만. 자, 하이터치는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고객들의 욕구.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그래서 우리가 하이터치다. 자, 이거는 이제 감수성 자극. 그래서 고객들의 욕구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욕구 맞춰준다. 욕구를 맞춰준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하이터치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욕구가 모두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대표적인 업체로는 이제 우리가 갭이라든지 토이저러스 등의 전문적인 체인이 이들은 고수익률 저회전율의 소매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테크가 있습니다. 여기 얘가 하이테크라는 게 또 다르죠. 얘는 소매업체는 대형 점포와 진열, 보관 기술 및 셀프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소매업체이다. 하이테크라는 말은 고회전율, 저마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이터치가 우리가 고수익률, 저회전율이라고 한다면, 자, 하이테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회전율, 그 다음에 저마진율이 되겠죠. 반대죠. 신원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월마트, 코스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킬러,
한인 전문점은 일종의 전문점이지만 초대형 점포형 테이크 형태이므로 하이테크형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3개를 표시할 부분이 이제 오른쪽입니다. 45페이지인데요. 이번 강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자, 45페이지입니다. 소매업 발전에 우리가 관한 이론입니다. 자, 여기는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소매업 수레바퀴죠. 이론이 있다. 그래서 얘는 바퀴가 굴러가듯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자, 우리가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이제 나중에 쇠퇴기로 갈 수 있죠. 그럼 처음에 진입할 때 저마진, 그 다음에 저가격, 그 다음에 저서비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서비스죠. 그러면서 점점 흘러간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맥나이어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혁신적 형태의 소매상은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가격, 저마진, 최소 서비스의 소구 방식으로 소매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기존의 고가격, 고마진, 높은 서비스의 다른 소매업체와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수용되면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듭니다. 성공적인 시장 진입 후에 동일 유형의 소매점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련된 설비와 서비스가 더 가죠. 그래서 고비형, 고가격, 높은 서비스의 소매점으로 전환되어 초기 혁신적인 특징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쇠퇴기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대형 소매업체로 발전되게 되며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또한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소매 환경에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우리가 혁신적인 소매점이 저가격, 저마진, 낮은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또 새로운 유형의 소매점 역시 위와 동일한 패턴을 따르게 하는 것이 뭐냐? 소매업의 수레바퀴 이론이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매업의 수레바퀴 이론의 평가는 자, 소매업의 수레바퀴 이론은 근래에 등장한 새로운 업체인 대형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성공적인 소매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가격만을 소매업 변천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가격만을 중심으로 소매업체의 변천을 우리가 설명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자동 판매 같은 고가격 및 고마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매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편의점도 이제 고마진, 고회전율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비교해야 되냐면요. 가격이나 마진, 서비스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꼭 무조건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코디언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코디언은 조금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자, 소매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코디언이 이렇게 있으면 넓었다 좁아졌다 하잖아요. 자, 아코디언 이론은 자, 미리 가겠지만 이건 가격이 아니라 상품의 구색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상품의 구색을 설명. 자, 그래서 넓었다 좁혔다는 게 상품 구색이 바뀐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종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은 잡화점이죠. 그래서 뭐 신발이나 그 다음에 뭐 철물, 그 다음에 생필품을 판매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좁혀지면서
전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점이죠. 자, 구두점이 이제 잘 팔린다는 거죠. 자, 미국에는 옛날 직업을 이제 성을 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 만들어지는데요. 좀 더 전문화됩니다. 좀 더 전문화되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고마진, 그 가격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한다는 거죠. 또 좁혀집니다. 좁혀지면서 이제 전문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전문적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형 할인점으로 또 가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뭐 카테고리 킬러, 그죠? 카테고리 킬러.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마트죠. 자, 이런 걸로 갔다가 우리가 이 MWC 이런 것도 이제 창고형 우리가 할인 매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우리가 이렇게 아코디언을 좁혔다 넓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키포인트가 뭐예요? 자, 얘는 제품 가격 마진이 아니죠. 제품 가격 마진이 아닙니다. 얘는 이거 결정했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 이걸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얘는 그 홀랜더가 교수가 주장하고 상품의 가격이나 마진이 아니라 상품 믹스의 변화에 초점을 놓기 때문에 제품 구색의 변화에 초점을 놓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제품 구색에 대한 변화에 초점. 초점을 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구색이 넓은 소매상, 종합점에서 제품 구색이 좁은 또 소매상, 우리가 전문점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점, 전문점 발전 과정을 얘기하죠. 종합점, 전문점.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강은 이렇게 하고요. 변증법이라는 그 이론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변증법 이론은 우리가 4강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하고요. 자, 요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요번 시간에 3강에서 했던 것에 가장 키가 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앞쪽으로 다시 가셔서 정리를 한다면 뭐 수직적 유통 경로의 유형은 뭐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이 있는데 기업형 정도 보시고 넘기시면 유통 경로의 비교를 좀 우리가 비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 보시면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페이지로 가시면 36페이지 가시면 어때요? 5페이지 가시면 이제 힘의 원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가지죠. 그래서 6가지가 이제 밑에 36페이지 가시면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 증거적, 전문적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8페이지 가시면 업종과 업태를 또 비교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42페이지 소매상의 전략이 자, 고급 전문 백화점, 그 다음에 편의점, 손실, 그 다음에 창고형 할인점을 비교할 수 있고 43페이지 규모 경제와 범위 경제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시는 지금 소매업의 발전에 관한 이론이 중요하죠. 여기에 이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과 소매 아코디언 이론을 좀 비교하셔서 우리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은 가격 마진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매 아코디언 이론은 제품 가격 마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품 구색의 변화에 대한 초점을 줬다. 그래서 상품의 구색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것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증법 이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변증법하고 소매 수명 주기 이론으로 또 연결시켜서 우리가 소매업 발전에 관한 이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4강의 변증법 이론에서 뵙도록 하죠.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